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을 알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상대가 어떤 유형인지 알아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를테면 말이나 행동, 걸음걸이 등과 시간 약속, 다양한 사회활동에서 자신의 성향을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사회생활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사회생활은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조상들의 다양한 경륜과 지혜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상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유형이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과 행동은 서로 다투다가 헤어졌다. 저는 오늘 사람을 판별하는 12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격을 보고 판별하라. 우리의 성격은 우리 행위의 결과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성격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결과물이자 표출입니다. 따라서 성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됩니다. 상대의 성격이나 유형을 살필 때 먼저 보는 것이 그의 행동이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주로 밖으로 드러내는 편이라면 그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교적이고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사귀는 폭이 넓은 대신에 깊이가 얕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는 타입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을 속으로 감추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향적이고 내성적입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고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좁지만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내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에너지를 비축하며 사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 성향을 판별하라.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말이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을 보면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보는 대로 말을 하고 직관적인 사람은 말에 앞서 먼저 연상을 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회화기법 중 하나인 데칼코마니를 이용해 그림 물감을 바른 종이를 반으로 접어 눌렀다가 폈을 때 나타나는 그림을 보여줄 경우 감각형 인간은 나비처럼 생겼군요. 양쪽이 대칭이에요. 머리 쪽의 균형이 좀 맞지 않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직관형은 빠삐용이 생각나는군요. 마지막 주인공이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믿으며 말도 간결합니다. 직관형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상적이며 말도 상대적으로 장황합니다. 당신은 감각형인가요? 직관형인가요? 세 번째, 꿈을 살펴라. 어떤 사람이든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한 단계 앞을 내다봅니다. 일이 가능한 데까지만 내다보고 거기까지만 목표를 세우는 습성 때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까지는 애써 내다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실패가 걱정되는 탓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며 계산이 빠릅니다. 당연히 실수가 적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은 일이 가능한지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비전을 선택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 비전을 두고 언젠가 자신도 그곳을 밟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타입입니다. 당연히 현실 세계에선 실수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천리 저 먼 산에 발은 바로 밑 계단을 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을 보고 판별하라.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가 과연 생각하는 사람, 즉 사고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전시회 어땠어? 생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입니다. 원칙주의적이고 정책을 이미 결정해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규범에 충실하고 늘 견고하며 때로 비인간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사무적이고 감정을 억제하며 논쟁과 토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너무 작았어. 입구아치도 그랬고 가이드의 설명이 천편일률적이라 지루했어. 브로셔도 준비가 덜 됐더군. 이렇게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둘은 서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친절하면서 사교적이고 감상적이며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논쟁과 갈등을 싫어하고 단정적이지 않아서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시회 그냥 그랬어.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라고 반응합니다. 다섯 번째, 체형을 보고 판별하라. 이재마 선생은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체질 의학을 개발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했는데 그의 사상체질은 실제 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텁고 듬직하며 살이 잘 찌는 타입은 태음인입니다. 운동은 둔한 편이며 체면을 중시합니다. 이 타입은 화를 속으로 사귀고 공손하고 정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소음인은 골격은 작지 않으나 여윈 편이고 발목이 가늡니다. 이 타입은 집요하고 끈기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경우가 많고 고요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 체질에는 거의 없는 태양인의 경우 갸름한 용모에 하관이 빠릅니다. 눈에서 광채가 일고 보스형에 저돌적이며 하체가 허약하고 목덜미가 웅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단성이 있고 서두르며 낭비벽도 있습니다. 소양이는 어깨가 넓고 상체가 건장하며 이마가 좁습니다. 경제적이고 활발하며 외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걸음걸이로 판별하라. 태양이는 서둘러 걷는 타입입니다. 급하게 걷고 주변을 무시하며 앞만 보고 걷습니다. 이 타입은 유아 독존형입니다.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존심이 강한 타입이라 신분을 쌓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태음이는 일반적인 한국 남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듬직하게 걷고
느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잘 참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명예를 중시합니다. 체면 차리기를 좋아하는 점을 생각하면 접근하기 오히려 쉬운 편입니다. 소음이는 전산 전문가나 전문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얌전하게 걸으며 호불호가 분명해 사귀는 사람과만 만납니다. 섬세하고 치밀하며 가정적이고 집요한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 만날 때는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좋을 것입니다. 소양이는 활발합니다. 발걸음이 빠르고 재치 있으며 민첩합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외부로 나돌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타입에게서 가정적이길 기대하기란 무리입니다. 7번째, 옷을 보고 판별하라. 옷맵시는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볼테르는 옷차림이 얼굴과 풍속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옷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옷이 상대적으로 화려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한껏 드러내는 옷을 입곤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튀는 것을 싫어하지만 옷 색깔이나 모양에서 개성과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이들은 남이 좋다고 하는 색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찾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태음이는 옷을 고를 때 남이 좋아 보인다고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구매합니다. 소음이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태양이는 옷차림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소양이는 외향적이고 화려하여 옷차림 역시 기분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치스러울 만큼 화려하게 입는 편입니다. 사고형의 사람은 정해진 교복이나 제복을 즐겨 입고 정장을 곧잘 입습니다. 감정형은 느끼는 대로 편한 대로 입기를 즐깁니다. 8번째, 용모를 보고 판별하라. 당신은 인식하는 사람인가요? 판단하는 사람인가요? 인식형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지 않고 용모가 편안합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아니라 개성대로 행할 뿐입니다. 맞선을 볼 때도 정장을 귀찮아하는 타입입니다. 제복을 싫어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머리나 구두 앞뒤축을 봤을 때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대개 인식형입니다. 일의 결과보다 재미를 중시하고 가정과 법적, 제도적 구속을 싫어해 보헤미안적 기질이 엿보입니다. 이에 반해 판단형은 모범생을 연상하면 됩니다. 구두 앞뒤가 늘 깨끗하고 단추는 다 꿰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규칙과 제도를 존중하고 용모가 단정합니다. 흥미보다 일의 결과를 중시하며 과제를 이끌고 풀어가는데 적합합니다. 9번째, 시간을 보고 판별하라. 시간 씀씀이를 보면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시간은 허공을 뚫고 자아로 날아다니는 날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앞에서는 자아를 숨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외딴 곳에 머무르게 하고 일정 시간을 주면 유형들마다 제각각의 시간 씀씀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소음인이라면 시간을 칼처럼 정해서 쓸 것이고 판단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일과표가 없는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형이라면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저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두는 타입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하게 시간을 쓰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주고 일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형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환경을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로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일 처리를 보고 판별하라. 요즘은 보수 전통주의자가 수구 꼴통으로 통하는 시대라 보수나 전통적인 것이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역시 성격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 처리가 깔끔하고 책임감을 중요시하며 조직과 체계를 중시하는 타입입니다. 조직의 틀 안에서 신중하고 변화보다는 기존 관습을 중요시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현재를 중시합니다. 이에 반해 미래지향적 인물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존 체계의 추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일 처리도 기존 조직에서 배웠던 것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변화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그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모험을 즐기므로 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1번째, 행동을 보고 판별하라. 사상 체질로 보면 태음인과 소양인이 팀워크 지향적입니다. 태음인은 체면과 조직을 중시하므로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조직 친화적 체질입니다. 그러나 소음인과 태양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인은 전문 분야에만 매달리려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일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산 프로젝트나 단독 업무를 던져주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태양인은 단독 불사형입니다. 어디에도 어울리기 어렵고 자신의 주장이 강해 팀워크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 타입에게는 목표가 분명한 그러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을 던져주는 것이 훨씬 어울립니다. 그는 전형적인 리더 타입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전통적인 인간 타입이 조직 친화적입니다. 미래지향적 사람과 관념주의적 인간은 전통적 조직에 익숙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습관을 보고 판별하라. 논어에 이르기를 성질은 서로 가깝고 습관은 서로 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성질은 오히려 변함이 없으나 습관으로 말미암아 여러 계층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성격을 숨기고 자신을 가장하는 것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습관은 의복과도 같고 제2의 천성이자 우상과도 같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인들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여행을 같이 해보면 혹은 잡기를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습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습관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가 공통적이라고 느끼도록 맞춰주면 100% 자신의 참모습과 습관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람을 판별하는 12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